안녕하세요. 취미하며 수다 떠는 여자 최수자입니다. 저는 곧 50이 되는 그냥 아줌마입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는 제 손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 셋과 조카들 다섯을 키울 때가 있었는데요. 집이 아주 엉망진창이었죠. 다섯 아이들이 막 뛰어놀 때는 전쟁터가 따로 없었거든요. 단독주택에 살 때였는데 애들 소리에 지칠 때면 잠깐 밖에 나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윗집에 사시던 할머니께서 지금은 엄청 힘들지만 금방 온다. 혼자 집에 남을 때가 금방 온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그런 날이 언제 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세월이 빠르더라고요. 큰애는 군대가 있고 고3 되는 아들이랑 중3 되는 딸도 각자 자기들 삶을 살고 그러니까 대부분 집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 종일 혼자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좀 쓸쓸하다고 외롭다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10년 동안은 애들 키우면서 어머니 병간호 하면서 쇼핑몰을 했는데 그때는 그래서 누군가하고 얘기할 틈이 없었고요. 애들이 좀 크면서 제가 하는 일이 좀 바뀌긴 했지만 근데 그것도 혼자 하는 일이라서 수다 같은 거는 뭐 거의 없는 생활이긴 했어요. 제가 뭐 왕따거나 친구가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하고 친구들은 결혼해서 사는 곳들이 다 멀고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한 번 만나려면 다들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어렵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취미생활을 시작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천상에 막 나가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그랬는데 보석 십자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똥손이어서 그런 거는 그래도 막 어렵지도 않고 시간도 잘 가겠더라 해서 보석 십자수를 시작하게 됐어요. 누군가랑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무 소리도 없이 적막한 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라디오나 팟캐스트, 유튜브 이런 거를 틀어놓고 살죠.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세상에 진짜 신기하고 다양한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네, 늘 그냥 듣기만 하다가 저도 막 얘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취미방이나 뭐 이런 데를 가볼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데 이렇게 막 시간 맞춰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또 저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엄마나 아줌마들이 뜨개방이나 아니면 한 집에 모여서 부업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막 그러면서 수다를 떨었거든요. 근데 저도 수다를 좀 떨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유튜브로 수다를 떨어보자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안 볼지도 모르지만 그냥 저 혼자 떠들어 볼까 해서 시작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생긴다면 진짜 같이 만나서 취미생활 하면서 수다를 떨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며칠 전에 본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본 영화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 왔는데 제가 좀 감정이 예민한 편이라 우울한 영화들은 극장에서 잘 안 보거든요. OTT로 나오면 십자수나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내용만 얼추 보는 편이에요. 집중해서 보면 막 그 영화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괜히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봄도 나중에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곧 1000만이 될 것 같다는 말에 나 그럼 1000만에 좀 일조를 해볼까 싶어서 주말에 극장에 갔어요. 근데 극장을 되게 오랜만에 갔는데 요즘은 진짜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팝콘이랑 콜라를 기본으로 넣고 나초랑 오징어도 2개 샀어요. 남편이 저한테 극장에 먹으러 왔냐고 하긴 했어요.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영화의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뭐 물론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에피소드기도 하고요. 땡구리 기자가 영화를 보고 나면 고구마 900개를 먹은 기분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진짜 30초에 한 번씩 한숨이 나오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보면서 중간중간 막 짜증도 나고 어차피 아는 내용인데 내가 이렇게 짜증내면서 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긴 했는데 중간에 나갈까?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영화가 너무 재밌게 잘 만든 거예요.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화장실 한 30분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실 분들도 있으니까 스포를 할 순 없고, 중간에 전두광이 최초로 잡힐 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정말 너무 몰입해갖고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되게 유명하고 연기도 잘하는 배우들도 많이 나와서 보는 내내 시간이 이렇게 막 되게 지루하다 이런 생각 못 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갈수록 되게 눈물 나더라고요. 슬픈 영화는 아닌데,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안 울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인 엄마여서 그런지 몰라도 전두광 혼자 욕심 때문에 희생된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아무 이유도 모르고 나라에서 가라니까 간 군대인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죽은 애들은 무슨 죄가 있나.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뺏으려고 하는 자, 가지려고 하는 자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인맥, 뭐 학연, 뭐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가지려고 하는데, 그걸 방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자기의 이득이 뭔지를 되게 찾으려고 하는, 되게 우유부단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살면서 느끼는 거기도 하고,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기도 하지만, 나쁜 사람은 되게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꼼꼼한 것 같아요. 되게 어떤 책에선가 읽었는데, 악인처럼 살면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때 그러고도 너무 화가 나고 눈물도 나고, 영화에 대해서 남편이랑 한참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바꿀 수 없는 역사니까 뭐 어떻게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저때 전두광을 잡았다면 어땠을까, 혹은 그 후에라도 정당한 벌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다큐 같은, 그 심층 취재 같은 데서 봤는데, 전두광의 가족들이나 측근들은 되게 지금도 호화롭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영화들이 많죠. 택시나 1987, 뭐 26년,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사실 뭐 이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런 거 잘 모르고 지나갔어요. 되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진짜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살기도 했고, 한 중학생 이후가 돼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알게 된 일들이거든요. 되게 이질감 같은 게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 영화가 지금이 아니었다면 저렇게 흥행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남편은 역시 영화는 타이밍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원래 황정민 배우 너무 좋아하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진짜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뭐 그만큼 연기를 잘했다는 거긴 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네, 영화가 되게 이제 많이 알려져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우성, 이성민, 정혜인, 박해준, 김성균, 엄청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 거기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네, 영화 끝나고 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고구마 900개 먹은 기분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나서 되게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런 영화를 보시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의 스케일이나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건 꼭 극장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내가 듣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 막 이렇게 떠드는 게 웃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떠들고 나니까 좋긴 하네요. 오늘의 첫 수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